네네. 직원분들은 저희 캠프나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 테레팅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터뷰하시고 네, 저희 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법원은 영업 환경 악화와 2천억 원에 달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 그리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 부재를 이유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찾은 홈플러스 매장은 이미 위기의 현장이었습니다. 지난해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로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 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기하기로 결정이 된 이후 이곳도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법원 결정 이후 납품업체들이 정산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물건을 회수하면서 매장 진열 때는 텅 비었고 신선식품은 물론 의류, 잡화 등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캐셔 등 직영 직원들이 청소 업무까지 맡는 등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서 회사를 일단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가 올까 봐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현장 직원들은 좌절과 분노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실직 위기에 놓인 직원만 1만 2천 명, 협력업체와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달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한대요.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은 회생 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 출연과 추가 보증 문제를 놓고 양측의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사모펀드의 책임 원칙과 세금 투입의 정당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기한까지 약 열흘이 남은 가운데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되고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대규모 실직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홈플러스를 3살 때부터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희 가족을 키워준 마트 같아요. 근데 그런 곳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단순히 매장 폐점을 떠나 나의 추억도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홈플러스에서 일생을 바치신 직원분들 포함 모든 노동자분들, 그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너무한 것 같죠? 짜증나. 홈플러스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사람들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죠. 왜냐면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진열하라 그래서 진열을 했고 열심히 계산을 하라 그래서 계산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높은 물가 힘드시죠? 여기는 달라 홈플러스 홈플러스 가격 작게 행복 더해. 원래 과일 코너인데 고구마치거든요. 계란 비워놓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계란에 집게 같은 거 넣잖아요. 지금 여기 이름표에는 고추 참치라고 써 있는데
히피 상품인 딸기잼이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신용거래를 해왔던 납품업체들이 현금을 바로 계산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공급하기 어렵다.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장사하기 어렵고, 장사가 안 되니까 또다시 이제 물품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이 악순환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 16년에 퇴사하고 여기 까르푸에 입사를 했던 거죠. 위생사로 입사해서 근무를 계속 하다가 이제 홈에버로 바뀌면서 같이 연결돼가지고 30년이 된 거예요. 남편이 이제 사업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때는 제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런 면에서 회사가 고마워요. 어찌됐든 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가족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내왔다는 그런 성취감? 진짜 한 30년을 그렇게 한 곳에 있던 직장인데 이렇게 문을 닫는구나 했을 때는 굉장히 상실감도 크고 허무하기도 하고 좀 많이 슬펐어요. 예, 슬펐어요, 진짜로. 혼자 이제 문 닫힌 점포에서 일을 하면 어떠세요? 네, 우울하죠. 우울하고 그 숱한 직원들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런 게 막 눈으로 선해요. 예, 그런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10분 만에 100대가 다 나갔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국내 사모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2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차익 매수 방식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인수하고 나서 빨리 이자를 비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제 상환을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은 기존의 그 기업의 자산을 좀 매각을 합니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뭐 덩치를 좀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홈플러스의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인수를 했는데 그 부담을 다시 홈플러스에 재단 깎아먹기는 방식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매를 하고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스킬이 들어가는데 매각을 높은 가격에 하기 위해서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럼 이 매장은 원래 흑자 매장이었는데 임대 전환하면서 적자 매장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실점포화 만들어 놓고 이거 부실점포니까 정리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합쳐져서 홈플러스의 지금의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과연 MBK 파트너스가
전사적인 입장에서 홈플러스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 있었다면은 MBK 파트너스의 투자 여력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모펀드는 지속적인 경영을 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이제는 빠져나갈 거니까. 거기 이제 뭐 납품하는 업체들 정산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도산, 뭐 파산, 약간 좀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게 될 텐데 이제 그것도 끝나고 나면 그럼 중년 여성들이 대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마트가 사람이 없으면 거의 괴전 휴업이죠. 제일 큰 거는 뭐 여기 지금 물건 뺄 때만 지금 마트 불을 켜놓는데 직원이 없으면 불을 다 꺼버려요. 완전 여기 암흑천지가 되고 그러니까 장사 자체가. 여기 피부샵 하나 있는데 그 사장님은 이제 폐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권이 있었던 분들이 물건으로 갖고 간다는 거야. 불쌍하다고. 이건 안에 좀 파시가 되었다는 거 보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지? 겉은 웃겠지만 속은 지금 울분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회사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데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단 말입니까? 점주들은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출이자까지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점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의원님,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저는 총수가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자금을 일으키는 거고 자금을 받은 투자처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펀드레이징만 하셨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으시죠? 사회적 책임은 다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좀 압박을, 정부가 압박을 좀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문제의 원인이 그 MBK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에 있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고 이 문제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향후에 이런 식으로 또 경영을 하거나 먹튀를 하거나 펀드들이 이렇게 해도 아무런 뭐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구나.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